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이고 지도포럼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보경입니다. 제가 첫 번째 발표이고 20분이기 때문에 2시 45분 이전에 끝내라는 준엄한 명령을 받고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 백두산을 우리가 20분 안에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그러나 오늘은 아주 연구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훌륭한 백두산 고지도들이 있다라는 어떤 그 소개 정도에 머물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표지에 쓴 지도는 우리나라에 있는 지도는 아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와 유사한 지도가 굉장히 많지만 일본 천리대학에 있는 지도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래서 해외에도 우리나라 중요한 고지도들이 많이 유출되어 나가 있다라는 아주 직접적인 증거로 제가 맨 처음 화면에 넣었습니다. 일단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 백두산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국토의 머리가 되는 산, 그리고 가장 으뜸이 되는 산, 그리고 성스러운 산, 영산,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동수경, 만기열암, 북록이락 여러 문헌에서 우리나라의 조종이 되는 산이다, 조종산이다, 할아버지이자 이 마루가 되는 중요한 산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백두산이 모든 산에 이제 으뜸이 되는 산이다, 선조가 되는 산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백두산의 명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중국 측 문헌에는 이렇게 불암, 단단대령, 계마, 도태, 태백, 장백, 백산, 백두, 가이민, 상견까지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문헌에도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일단 이제 한나라 무렵에 불암산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왔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태백산이라는 이름을 이 백두산과 버금가는 이름으로 썼던 것 같고, 단군신화에 태백산 이름이 나오는데, 이 단군신화에 태백산을 옛날에는 묘양산이라고 봤지만 지금은 백두산으로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오늘 행사를 동북아 연구재단의 문상명 박사가 주관을 했는데요. 이 논문에 의하면 현재 백두산이라는 우리나라 고지도에 현재 한 160종에서, 근데 백두산이 들어간 지도가 160종도 더 됩니다, 사실. 근데 제가 이제 이 백두산 관련해서 예전에 일본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특히 이제 중국의 학자들이 굉장히 놀랐고 일본의 학자들도 놀랐습니다. 백두산이 그려진 지도가 중국에 얼마나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한국은 굉장히 많은 지도에서 백두산을 반드시 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시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백두산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장백산이라든가 저쪽 이름, 그러니까 저쪽에서 부르는 이름은 장백산이다, 이런 주기를 달아놓은 게 있어요. 여기서 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아 할 때 저들과 나 이렇게 했을 때 피는 이제 중국, 특히 여진족을 이제 일컫는데요. 이제 저쪽 우리는 백두산, 청나라에서는 장백산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표기를 이제 한 지도들도 좀 있고요. 두 개를 다 표시한 지도도 있고 장백산이라고 표기한 지도도 꽤 있습니다. 특히 조선 전기 지도들에 그렇습니다. 조선 후기로 가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장백산보단 거의 백두산이라고 하고요. 태백산 또는 백산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 전기 쪽에서 특히 장백산이라는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도뿐만 아니라 문헌에도, 예를 들면 김종서 장군이 사군 육진을 설치하고 난 뒤에 장백산에 길을 꽂고 두만강의 말을 씻어서, 그런데
썩은 저 선비야, 이런 선비들을 굉장히 왜냐하면 만주 일대를 점령하자, 진출하자, 정복하자라는 주장을 이제 이 문관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장백산이라는 표현은 조선 전기에는 광범위하게 썼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이 헷갈려하고 또 혼동하기 쉬운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 장백산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백두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가 무산, 그 다음에 여기가 부령, 회령, 종성, 이제 온성, 경원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백두대간이 이렇게 내려오죠. 그리고 지금의 이제 이 마천령 산맥, 함경산맥이 이렇게 가는데 그때 거기에 옛날에는 이 명칭을 장백정간이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중심이 되는 산이 장백산이에요. 그래서 이 장백산을 여기도 백산이라고 불렀고 뭐 여러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문헌에서 장백산이 나오면 이게 백두산인지 이 장백정간의 장백산인지, 즉 지금의 관모봉 일대입니다. 이 일대에서 가장 높은, 그러니까 이쪽에서 바라보이는 거예요. 흰 눈을 쓰고 있는 채로. 그래서 이 산을 지칭하는 것인지 이제 좀 구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영산, 성산이라고 부르게 되는 언제부터 했을까? 그 기록으로 볼 때 어쨌든 고려사에 이제 고려태조 왕건이 이 북방인 백두산으로부터 와서 그 개성까지 내려와서 개성의 왕건의 집터가 개성에서 가장 명당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에서 문헌상으로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백두산과 백두대간을 중시한 것이 일부 학자들 중에는 조선 후기다, 그전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지만 실제로 고려시대의 풍수가 아주 성행을 했고 이 풍수에서는 백두산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모산이 되고 이 백두산은 중국의 이제 서쪽 끝에 있는 곤륜산, 쿨룬 산맥에 있는 곤륜산과 더불어서 그 남맥이 와서 백두산에서 멈추고 조선의 모든 산에 근원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성산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지도에 백두산이 등장하는 것은 물론 조선 후기 지도들입니다. 근데 조선 후기 지도가 거의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선 전기까지의 지도는 거의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 지도에 어떻게 백두산이 그려졌는지는 지금 우리가 자세히 살피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 계기가 됐던 것은 강희제가 이제 청나라의 장백산 지신이라는 이제 강희제가 봉호를 내리고 제사를 지내도록 합니다. 이제 1677년이고요. 그리고 나서 강희제는 황여전람도라는 지도를 제작하게 합니다. 서양 선교사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청나라 여진족, 만주족의 근원인 백두산 일대의 지도를 그리게 할 때 이 백두산 부근이 특히 불분명하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사신을 파견해서 그 압록강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지도를 그리고 측량하게 하면서 양국 사이에 정계 문제, 국경을 정하는 문제가 대두가 됐었고요. 결국 이제 1712년에 서위 압록 동의토문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경계비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영조 때부터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은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주장은 조선 전기에는 양성지라든가 여러 사람이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겠는데요.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라는 지도에 나중에 여기 백두산이라는 글씨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1402년에 이렇게 우리나라 산맥을 표시한 이제 그 지도를 그리게 되고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현재 현존하는 단독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16세기 중엽에 가면 훨씬 더 백두산과 백두산에서 이어지는 산맥이
공고하게, 그리고 이 백두대간, 장백정간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아가서 지금 우리나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랑이라고 해요, 모양을. 그리고 호미곶 축제가 1월 1일이면은 뭐 대단하게 열립니다. 근데 그 호랑이 꼴이라고 하는 표현을 저는 굉장히 반대했었는데, 그때 중앙지명위원회 할 때도 말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호랑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육당 최남선이 처음입니다. 근데 육당 최남 선생이 몰랐던 거예요. 우리나라를 사람에 비유하지 동물로 비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제 해동지도 중에 대동전도에 있는 표현이기도 하고, 오늘 메인 지도라고 했던 서북피아 양계 만리일람 지도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의 백두산이 머리이고, 그 다음에 대령, 백두대간이 척추이고, 그리고 제주도와 탐나, 제주도와 대마도가 양발이다. 그러니까 이제 국토에 대한 유기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걸 지도에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에 대마도를 반드시 그리는 이유는 대마도가 없으면 발이 한쪽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인체에 비유하는 사고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고요. 결국 이것이 이제 조선 후기에 완전히 체계화되는 산경도라고 하는 것으로 체계화돼서 백두대간, 그다음에 이게 이제 장백정간입니다. 이 자가 지금 보이는데 장백정간이고, 여기에 이제 장백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백정간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청북정맥, 청남정맥 뭐 이런 이제 정맥들이 쭉 13개의 정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대간, 한 개의 정간, 13개의 정맥 체계로 산맥이 체계화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뒤에 보여드리는 많은 지도들은 제가 동북아 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2016년에 완성했고 2011년부터 했던 이 책, 백두산 고지도집, 한국 고지도 속의 백두산이라고 하는 이 책에 수록돼 있는 지도들, 그리고 그 순서를 그대로 가져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10분이 채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지도들이 있다, 이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북피아 양계 만리일람 지도를 보시면 백두산이 얼마나 동북아의 중심이 되는 산인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지도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 지도에 대해서 이 아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이렇게 다양한 즉 만주 일대, 동북아시아 일대 전체를 그린 지도를 만들었었느냐, 이렇게 놀라워하는데, 사실은 그 근원은 이미 1402년에 전 세계를 가장 넓게 그린 지도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북궤도라는 지도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문상명 박사가 설명한 요계 관방 지도, 요는 이제 요동에서, 계라고 하는 것은 북경을 지칭한 북경의 별칭이에요. 북경 지방을, 그러니까 요동에서 북경 지방까지 그린 지도, 1706년에 이미 숙종 때 그렸던 이런 지도들이고요. 거기에 나오는 백두산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규장각에 있는 지도들, 뭐 이런 지도들, 굉장히 이제 백두산과를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여지전도는 중국의 성경, 지금 심양 일대를 중심으로 다시 이제 이 정계와 관련해서 여러 지도가 중국에서 먼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이 성경전도는 이 유형의 지도가 황여전람도 유형의 지도인데, 영남대 박물관에 일부 있고 성신여대 박물관에 일부가 있고, 이런 지도들이 강희제의 지휘 아래 굉장히 자세한 그리고 정확한 측량을 바탕으로 하는 지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냥 이런 지도가 있다라고 보여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계 문제가 생기면서부터는 가장 대표적인 지도가 1887년 이제 청나라와 우리 측 사이에 다시 한번 이제 백두산을 놓고 어디를 국경으로 할 거냐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주장한 것은 이쪽 지역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국이 주장한 건 이쪽입니다. 이러한 지도도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아주 간략하게 그린 여기서 임진, 아마 뒤에 이제 발표하실 분들도 설명할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그 정계시
갔던 루트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나갔는지 또 중국 사람들이 지나갔는지 루트를 보여주는 이런 지도들도 있고요. 다양한 지도들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 영조 이후가 되면 숙종 때도 물론 이렇게 그렸습니다만 숙종도 백두산 시를 썼어요. 이 지도를 보고 숙종이 직접 시를 쓴 게 남아있지만 영조대에 굉장히 많은 지도를 만들어서 이 지도의 대부분은 영정조대가 바탕이 됩니다. 그리고 옛날 정말 훌륭한 왕들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도를 너무너무 중시했고 지도를 많이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훌륭한 리더의 필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지도들이 만들어지고 목책과 석퇴와 이제 왜냐하면 두만강이 압류를 하기 때문에 땅 밑으로 흐르다가 한참 떨어져서 두만강에 용출이 되기 때문에 그걸 표시한 이런 자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1910년대, 지금은 백두산 전개비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개비가 어디 갔느냐, 뭐 여러 가지인데 이 사진들이 있고요. 이 조선 전도 속에 당연히 이런 지도들이 많이 나오고요. 굉장히 강조됩니다. 조선 전기형 지도부터 백두산은 꼭 이렇게 조선 전기에 제사를 지내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강조가 되고요. 굉장히 많은 이 지도들에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김정호의 청구도에 나오는 모습이고요. 대동여 지도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별 지도, 함경도를 그린 지도에 또는 평안도를 그린 지도에 나오는데 당연히 함경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백두산과 천지를 굉장히 크게 그리고요. 이런 이제 간략한 민간에서 만든 도별 지도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해동팔도 봉화 산악지도 이런 지도에도 있고요. 군현지도 당연히 이제 삼수갑산 하는 평안도 쪽에서도 그리고 이제 함경도 쪽에서는 무산이 보통 갈 때 무산을 거쳐서 갑니다. 무산에서 백두산을 올라가기 때문에 무산 지도들에서 그리게 되고요. 당연히 세계 지도 속에도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가장 백두산이라는 지명이 지도에 처음 표시된 지도가 1402년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지도 애들 다 강조가 되고요. 이 정조 때 지도인 이 여지도 속의 천화도 지도에도 백두산이 저렇게 조선의 대표로 이제 그려집니다. 그래서 같이 썼던 논문에 나오는 어떻게 강들이 굉장히 백두산이 다양하게 그려져요. 오늘 말씀은 다 못 드렸지만 그래서 그 다양한 그려지는 이유가 뭔가 유형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정리를 했었던 것이고요. 백두산과 두만강과 토문강은 같은 강인가 다른 강인가 이것도 이제 분계강이라는 지명이 또 나오면서 상당히 복잡한데 그것들을 정리를 했었던 그것들은 이제 나중에 논문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옛지도 속의 백두산이 보여주는 것이 뭔가? 백두산, 물론 지금 중국이 상바이산으로 지질공원에 등재를 해서 이제 또 논란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 백두산을 가장 잘 그리고 정확하게 그린 것은 한국인데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지도입니다. 고지도이고 이 고지도만 가지고도 우리가 백두산에 대한 어떤 세계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근현대 지도 속에는 어떻게 이게 변형이 되는지 여행기나 지리지엔 어떻게 하는 해외 소장 지도들도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가장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백두산은 우리의 산만이 아니고 동북아시아의 중심이 되고 사실은 아시아의 동반부에 거의 생태적으로나 또는 환경적으로나 지형적으로나 지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만이 아니라 동식물 하다못해 우리가 철새들의 움직임까지도 이 백두산을 기점으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시야를 넓게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도의 날, 세계 지도의 날을 제정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지도 박물관을 건립하자라는 또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